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비의지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집을 내놓은 지는 꽤 됐는데 왜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을까? 전화 한 통만 와도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조용하기만 하니 마음이 쓸쓸하고 불안하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밤에 누워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셨을 겁니다. 한때는 가족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이 집을 잘 떠나보내고 싶은데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던 시간이 이렇게 지독하게 길 줄은 몰랐지요. 부동산에는 맡겨놨고 사진도 잘 찍어놨고 가격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왜 이 집은 아무도 안 오나? 마치 내가 이 집에 갇혀 있는 느낌. 앞으로 한 발도 못 나아가는 듯한 그 갑갑한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선생님, 우리 집만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걸까요? 이미 몇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는데 정말 이러다가 못 팔고 계속 묶이는 건 아닐지. 어떻게 해야 이 집의 기운이 좀 돌아올까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물어보십니다. 사실 저도 사연을 나누다 보면 부동산 경기와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나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막히면 공간의 기운도 함께 정체되고 기운이 정체되면 그 안에 들어올 사람도 물건도 인연도 자연스럽게 멈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은 따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조금은 특별하고 현실적인 집이 빨리 팔리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막힌 기운을 조금씩 풀어내고 이 공간을 따뜻하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앞으로도 이런 풍수와 기운의 흐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새로운 기운이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음양오행과 삶의 원리.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풀린다고. 어떻게 해도 막혀 있고 누군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모든 게 이어져 있다고 예전부터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음양오행의 원리예요. 밝음과 어둠, 움직임과 고요, 뜨거움과 차가움처럼 세상은 늘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돌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서 중요한 건 음 속에도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둡기만 한 상황도 없고 완전히 밝기만 한 시기도 없다는 뜻이지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그 안엔 반드시 다시 피어날 새싹 같은 기운이 숨어 있고 그걸 우리는 그냥 아직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이 막힘도 다른 한쪽에서는 분명히 흐름이 돌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이제는 보내주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기운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예전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집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 집과 내가 너무 얽혀 있어서 그렇다고요. 내가 너무 오래 그 집의 마음을 뺏기면 그 집도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꼭 뭔가를 정리하고 싶을 땐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기운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흐르는 기운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좋은 인연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미신이나 막연한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수많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 쌓여온 지혜라는 걸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조금은 마음으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집이 팔리지 않게 막고 있는 기운의 원인.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집은 몇 주 만에 금방 팔리고 어떤 집은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사람이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위치도 괜찮고 평수나 구조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그 집만큼은 계속 막혀 있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공간을 보고 느끼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많이 느낀 건 집 안에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너무 오래 고민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이 굳어버리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투도 무거워지잖아요. 집도 똑같습니다.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거나 정리를 미루고 마음으로도 그 공간을 이미 떠났는데 육체만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집은 점점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멈춰버린 공간이 됩니다. 이런 집은요, 딱 들어갔을 때부터 느낌이 달라요. 냄새가 답답하거나 공기가 무겁거나 햇살이 잘 들어오는데도 어딘가 눌린 느낌. 그리고 작은 먼지 하나도 그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특히나 이런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박스며 헌옷이며 언젠간 쓰겠지 하고 모아둔 잡동사니들이 복도에 쌓여 있고 베란다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정리정돈이 안 된 걸 넘어 그 집에 흐르는 기운을 딱딱하게 틀어막는 벽이 됩니다. 두 번째, 죽은 화분입니다. 화분에 흙은 마르고 잎은 말라붙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건 기운이 이미 떠난 자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화분이 있는 공간엔 생기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식물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가 되거든요. 세 번째, 현관입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낡고 다른 슬리퍼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경우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이미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사람의 발길도 돈의 흐름도 기운도 전부 그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막혀 있거나 혼란스럽게 어지럽혀져 있다면 기운이 스며들 틈이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쌓여 있는 물건, 죽은 화분, 어지러운 현관, 이것만 봐도 그 집에 지금 어떤 기운이 머물러 있는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그럼 이제부터 이 막힌 기운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실천 정리법.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건 풍수나 무속을 떠나서라도 사람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기운을 살려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집 안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쌓여있는 박스, 언젠가 입을 거라고 놔둔 옷까지, 안 쓰는 식기, 그런 것들부터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물건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오래된 기운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를 하는 순간 그 공간 안에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내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화분입니다. 잎이 마르거나 죽어 있는 화분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한 기운이 머물러 있는 채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집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죽은 화분은 바로 치워주시고 대신 작은 생화 하나라도 깨끗하게 놓아두면 그 기운이 금세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슬리퍼입니다.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신을 깨끗한 슬리퍼 4켤레 정도 현관에 말끔하게 준비해 두세요. 이건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적객의 표현이 됩니다.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이 집 주인이 섬세하고 정갈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요. 그러면 집 전체에 대한 호감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향입니다. 디퓨저나 향초, 자극적인 향 말고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향, 은은한 우드향이나 꽃향처럼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사람은 처음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냄새로 기운을 먼저 느끼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는 생기입니다. 거실 테이블이나 주방처럼 잘 보이는 곳에 신선한 과일을 담은 유리볼 하나, 아니면 생화 한 송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집 안에 살아있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걸 무의식 중에 느끼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주방입니다. 시트지가 벗겨졌다면 작은 부분만 붙여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특히 주방은 이 집에서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곳이에요. 지저분하거나 낡은 느낌이 들면 전체 집에 대한 인상이 흐려집니다. 작은 수리, 깨끗한 정리, 정성스러운 접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그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부터 달라지고 그 기운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서든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그 흐름이 기운을 바꾸고 기운이 다시 사람을 부르게 될 테니까요. 전에 내려오는 무속적 비방과 전통요법.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 한 가지씩 나눠 드릴게요. 누구는 미신이라고도 하지만 누구는 덕분에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누구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에 정성이 담겨 있느냐, 내가 그걸 하면서 기운을 바꿔보려는 의지가 생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굵은 소금 뿌리는 방법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나 금요일,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아침 일찍이 가장 좋다고 전해지는데요. 집 현관 입구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굵은 소금을 약간씩만 손으로 뿌려주세요. 이건 단순히 정결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눌림과 막힘을 소금이 흡수하고 흐름을 다시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오는 잡기, 낮은 기운을 흩어내는데 소금은 참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소금을 뿌려둔 지 반나절 정도 지난 후 싹 쓸어내주세요. 두 번째는 붉은 글씨로 기운을 부르는 부적처럼 쓰는 방법이에요. 하얀 한지에 정갈한 마음으로 펜을 들고 매득 성취라는 네 글자를 써보세요. 이건 매매가 성취된다, 좋은 인연으로 성사된다, 그런 바람을 담은 글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현관문 위쪽이나 거실 커튼봉 뒤쪽, 눈에 띄지 않지만 기운이 머무는 자리에 살짝 붙여두시면 됩니다. 시장에 파는 기성 부적보다도 내가 손으로 쓴 그 글 하나가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을 담게 됩니다. 이건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 기운을 먼저 다잡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복숭아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로부터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쫓고 탁한 기운을 막아주는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이나 집안 대청소할 때 복숭아 가지를 잘라두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작은 복숭아 가지 하나를 거실 화분에 꽂아두거나 현관 가까운 곳에 작은 화병에 담아 놓으면 그 기운이 공간을 밝게 정리해준다고 전해집니다. 복숭아 가지가 어렵다면 붉은 실이나 실타래를 가늘게 묶어 문 안쪽에 조용히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와 같은 기운을 상징적으로 담는 것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불의 기운을 상징하고 탁한 기운을 태워내는 색이기 때문에 복숭아가 없을 땐 붉은 실을 3가닥 이상 따아서 원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현관 안쪽 문고리 안쪽에 조용히 걸어둡니다. 원은 기운이 순환하는 상징이라 부드러운 흐름을 유도하고 귀한 인연이 닿는다는 뜻도 함께 담깁니다. 겉에서 보이지 않게 단정하고 조심스럽게 걸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티 나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 집에 들어오는 기운이 바르게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건 단순한 비방이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자세이기도 한데요. 이 집이 팔리길 원한다면 마음속에서 먼저 이 집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아직도 붙잡고 있는데 이 집이 나를 떠날 수 있을 리가 없고 내가 아직도 정을 두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바라는 건 문을 닫아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일과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그 어떤 부적도 비방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집을 고맙게 잘 지냈다고, 이제는 편히 떠나보낸다고 그렇게 정리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기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를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면 속상하실 수도 있고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서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그건 바로 가격입니다. 그 집이 아직 팔리지 않는 이유. 때로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고 리모델링도 하셨고 좋은 기억도 많고 실제로도 돈이 많이 들어간 집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건요, 내 마음의 값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값으로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얼마나 아끼고 정성 들였느냐 보다 지금 이 동네 이 평수의 이 구조면 얼마가 적당한가, 그 흐름에 맞춰야만 사람의 눈길이 닿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데도 내가 너무 이 집에 정을 두고 있다 보면 내리는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고 시간은 또 흘러가고 기회도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인연을 고르는 겁니다. 지금 이 집은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젊은 부부가 사면 좋겠다. 나는 아이가 있는 집이면 좋겠다. 나는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들어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바람이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인연이 이 집을 보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이 들어오려면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해요. 가격도 한 발 내려놓고 기대도 살짝 내려놓고 기운도 가볍게 정리해 놓으면 그제야 그 집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집을 팔지 않으면 내 삶이 묶인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만 더 용기 내서 가격을 다시 살펴보시고 기운을 정리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직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고 싶으시다면 그 시간 동안 조금 더 집을 돌보고 내가 그 집에서 잘 머무는 동안 내 마음부터 정갈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기운의 방향을 정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 영상을 다 듣고 난 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기운이 일기 시작하길 조용히 바라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 그 집이 팔릴지 아닐지, 언제쯤 새로운 길이 열릴지 아무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먼저 정리된 마음으로 그 공간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기운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세상도 그 흐름에 맞춰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집도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기운도 그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 집은 그동안 여러분을 품고 지켜주던 공간이었고 이제는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천천히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지치고 조금 막막하셨을 여러분께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숨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풍수의 지혜와 삶의 흐름 그리고 운의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따뜻하게 나누어 가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한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이 공간 안에서 당신의 기운이 다시 순환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